변호사님, 네. 오늘은 임차인이 사망 시에 네네. 이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속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임차인 사망했을 때 보증금을 가족이라고 해도 함부로 돌려주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찾아온 분이 계세요. 상담을. 정말. 네. 그렇게 아무튼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때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뭐 가족이 여러 명 있을 때 한 명한테 주지 말고 모두 인감을 받아라는 얘기만 했지. 네. 사실혼에 대해서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사실혼 배우자가 그 임대차 보호법상 특칙이 있는데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일단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데 네.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혹시 팀장님이 사실혼 상속권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 와서 뭐 알겠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 법률혼과 사실혼 네네. 중에 네. 뭐 법률혼이 약간 네. 법률적으로 기반한 네. 결혼이니까 네.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 막연한 느낌이 좀 듭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를 안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법을 모르더라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네. 그게 맞거든요. 상식이 맞아요. 우리나라 민법상 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상 그 혼인신고를 해야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생애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해요. 네. 상속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사실혼 배우자는 현재 민법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현행 민법이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걸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누가 이렇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을 했나 봐요. 근데 그 규정이 합헌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이 유지가 되는 거라 어쨌든 아무리 오래 살고 사실혼이라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현재는 상속권이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도 방금 살짝 얘기를 해주신 대로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 승계 특칙이 네네.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는 건데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이 없는데 그 사망했던 당사자와 같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예를 들어 상속권이 없다 해버리면 당장 명도를 당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중에는 할머니도 있고 되게 힘든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명도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취지상 임차인 보호라는 이름 하에 특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 안 되는데 주택 임차권에 한해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재산이 아니고요. 주택 임차권에 한해서는 특칙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사망한 사람이 상속권자가 전혀 없이 혼자 사망한 경우,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상속권자가 있긴 한데 같이 안 살았던 경우, 뭐 자녀들이 출가했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 경우는 상속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때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는 거고 네. 보증금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 가족이 있긴 한데 외부에 살고 있던 경우, 이럴 때는 사실혼 배우자와 그 외부에 있던 가족이 공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던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이촌 이내의 친족만 해당되거든요. 네. 이촌이라고 하면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까지가 이촌이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 자매나 직계 좀비속이 외부에 동거하지 않고 외부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랑 사실혼 배우자 간에 공동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 두 가지 경우가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칙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임차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뭐 다른 뭐 보험금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보호해주기 위한. 그렇죠. 목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거니까. 그럼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사망한 임차인이 상속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특칙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은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속권이 없는 경우, 없이 사망한 경우. 두 번째는 있더라도 외부에 살고 있었던 경우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상속권자가 같이 살고 있던 경우, 뭐 자녀도 있고 사실혼 배우자 같이 살고 있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특칙이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돌아가면 사실혼 배우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동거했던 자녀한테만 단독 상속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뭐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네. 나는 보호를 받기 싫다,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 1개월 안에 나는 그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때로는 이제 월세를 미납해서 오히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보증금이 작을 때 네. 전세가 아니라 월세면 그러면 실제로 임차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승계를 인정해 줬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예비하기 위해서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뭐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실혼 배우자랑 자녀 간에는 사이가 안 좋거나 모를 때 서로 그럴 때는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 주장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혼 배우자랑 그 사망하기 전에 자녀들이 각서 같은 걸 써두는 게 좋죠. 나는 사실혼 배우자지만 사망했을 때 뭐 임차권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 그런 각서를 미리 써두면 네. 그러면 이제 비동거했던 가족들이 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시각을 좀 네네. 달리 생각을 해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 정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그 관점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 모든 가족들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돌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원칙이 여기도 적용되는 건데 예컨대 내가 임대인인데 살고 있던 임차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옆에 같이 살고 있던 분이 있었어. 근데 이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혼인지 실제 부부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법률상 배우자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네. 만약에 법률상 배우자가 맞다면 원칙대로 그냥 하면 되고 사실은 법률상 배우자는 아닌데 같이 살고 있었으면 이 규정을 기억하고 다른 가족들하고 그 자녀들이 외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그래서 그 사실혼 배우자랑 외부에 살고 있던 그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들이 공동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모두의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 집에 그 자녀가 그냥 같이 살고 있었으면 네. 이 사실혼 배우자가 무관하게 그냥 자녀에게만 이제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칙대로 하는 거죠. 예. 이게 임차인일 때도 그렇지만 임대인일 때도 잘 기억해 놔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나 돌려줬다가 상대 쪽에서 소송을 당했을 때 네. 내가 이미 돌려줬다고 항변해봤자 그 소송은 이 사람에 무관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소송을 한번 지고 다시 소송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정확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랑 형제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영수증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럼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칙이 적용은 되는 거죠? 그렇죠. 반환할 때 마찬가지로 흑칙이 적용되고 이거는 임차인이 돈을 받을 때도 적용되지만 임대인이 돈을 줄 때도 주의해야 되는 규정인 거죠. 네. 네.